자, 오늘은 우리가 수원 공부할 거예요. 우리 그 정석책 펴놓으시고 수원 책 펴는데 수원을 조금 공부를 한 학생도 있고 뭐 처음 한 학생이 대부분이겠죠. 근데 어쨌든 처음보다는 전자해도 정리를 할 건데 일단 교재가 정석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부담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 없고요. 오늘 지수 단어 한 단어를 1단어를 공부할 겁니다.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앞에서부터 이 도대체 1단원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고 도대체 우리가 어떤 내용들이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지 준비를 좀 해야겠죠. 그래서 얘기하는데 일단은 수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능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기본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능 1번 문제는 무조건 1단원의 지수 2단원의 로그, 그렇죠? 지수하고 로그 계산 문제 2점짜리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 다른 건 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하고 로그의 아주 간단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암산 정도까지 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수 법칙을 알고 있죠. 그래서 지수하고 로그를 같이 낼 수도 있고 또는 지수 파트만 또는 로그 파트만 내는데 기본적으로 진짜 간단한 계산으로 이런 게 수능에 나올 수 있나? 이런 정도로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계산 문제가 수능 문제에 반드시 출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뒤쪽에서 이제 계산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겠죠. 2점, 3점짜리에서 계산 이해 문제에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들에 대비해서 일단은 지수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지 그거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라는 단어. 지수 법칙에 대해서 알고 있죠. 실제로 얘기하면 굉장히 크게 다예요. 그런데 이 지수 단원에서 우리가 근호를 사용할까? 거듭 제곱근을 도대체 왜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자리는 a의 n제곱에서 요 거듭 제곱 자리가 지수의 자리잖아요. 그치? 그럼 이 지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걸 지금 처음 배워. 그럼 이걸 배우기 직전까지, 즉 중학교 과정까지라고 생각한다면 이때 얘네들은 전부 다 자연수 범위 내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어떤 걸 얘기해? 1, 2, 3, 4, 5, 6, 7, 이런 자연수들만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수원 과목을 배우면서 지수단을 공부했죠. 그럼 이 자연수의 범위가 정수, 그리고 유리수, 그리고 실수 단원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단원에서는 뭘 공부하는 것이냐? 지수 법칙이 확장이야. 지수 단원에 올 수 있는 지수 자리의 확장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야. 그래서 실제로 뭐 실수 범위까지도 사용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우리는 어디까지? 본격적으로 지수 자리에 거듭 제곱 자리에 유리수가 뭐예요? 분수나 소수죠. 그래서 거듭 제곱 자리에 분수가 오는 것들에 대한 것까지 실제로 사용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2의 루트 3제곱 이렇게 실수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이런 데 두진 않고 3의 2분의 5제곱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죠? 충분히 사용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거듭제곱을 뭘 통해서 나타내냐? 근호를 통해서 나타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의 거듭제곱에 대한 기본적인 지수 법칙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건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곱셈과 나눗셈인데 실제로 우리가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을 나눗셈을 할 때는 정수 범위에서는 자연수 범위죠. m이 크게 되면 그대로 약분해 버리니까 분자에 남은 만큼 이게 분모의 분자의 개수 얘는 분모의 이만큼의 개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뺀 만큼이 약분되고 남을 거 아니야? 근데 반대로 거꾸로 n이 더 크다는 얘기는 분모에 있는 개수가 더 크니까 거꾸로 뺀 만큼이 분모에 남아있을 것이고 얘네들이 서로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니? 모두 약분해서 1만 남겠죠. 그런데 이 각각의 것들을 우리가 지수법칙으로 확장을 해 지수 자리를 확장을 함으로써 한 번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거듭 제곱근의 계산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도대체 얘가 무슨 거듭 제곱근이야? 자, 한번 볼게. 거기 보면 A의 n제곱근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제곱근은 알죠? 예를 들어 3의 제곱근은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어떤 수를 제곱해서 3이 되는지 그 x값이 바로 3의 제곱근이죠. 그러니까 제곱에서 3이 되는 수를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근호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낸 적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좀 다른 점이 n제곱근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제곱근이죠. 2가 생략된 거거든. 그래서 그렇다고 뭐 2제곱근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제곱근인데 그렇다면 n제곱근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어떤 수를 n제곱으로 하면 a라는 숫자가 되겠느냐? 복잡하겠죠, 그렇죠? 제곱이 아닙니다. 여기가 세제곱, 백제곱, 천제곱이 될 수도 있어서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어떤 수를 n번 거듭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때 이 x 값을 우리가 a의 n제곱근, 한마디로 뭐예요?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n제곱에서 a가 되는 수라는 의미야. 그것이 바로 a의 n제곱근이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의 n제곱근은 모두 몇 개냐? 당연히 n개입니다. 아시겠죠? n차 방정식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주어진 x값을 우리가 어떤 범위까지 볼 거냐면 실수 범위 내에서만 생각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실수 x는 도대체 몇 개냐? 바로 2개 이하가 됩니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x의 10제곱이 3이야. 이걸 만족한 x는 몇 개? 실수 범위선 2개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어렵긴 한데 이 주어진 a, x의 n제곱은 a, 이걸 만족한 x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건지, 이걸 만족하는 근이죠. 얘의 한마디로 실근을 의미하는 거다. 근데 실근이라는 말은 선생님이 또 강조했죠. 이러다니까 뭐가 떠올라? 교점이라는 말이 떠오르지, 그치? 실근, 교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수원에서도 많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실근, 교점이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y는 x의 n제곱이라는 식과 y는 a라는 식, 즉 이 두 함수의 교점으로 이 주어진 실근을, 즉 x값을 우리가 말할 거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얘네들이 그려지고 이 교점을 어떻게 우리가 파악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y는 x의 n제곱이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뭐 있을까? y는 x, n값이 1이면 직선이죠, 그렇죠? 직선이야. n값이 2면 아래로 흘러긴 곡선이죠. 그 이상은 몰라요.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점을 몇 개를 찍어보는 거지. 예를 들어 y는 x의 4제곱이다. 그럼 x가 1일 때 1이죠. 2일 때는 16, 3일 때는 81, 되게 크네. 마이너스일 때 1이죠. 마이너스일 때 16이죠. 그럼 결국은 이렇게 아래로 굴러긴 형태로 x제곱처럼 좀 비슷하게 그려질 거야. 물론 y= x제곱보다는 좀 폭이 훨씬 좁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 거듭제곱 자리가 2, 4, 6, 8처럼 이제 짝수가 될 때는 당연히 얘네들이 좌우 대칭을, 즉 y축의 대칭을 이루면서 거듭제곱 자리가 짝수 거듭제곱이니까 그 결과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x축보다는 위에서 그립니다. 즉 x축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만 존재한다, 그런 얘기야. 근데 예를 들어 이 자리가 세제곱이라고 치자. 그럼 x가 1일 때는 1인데 x가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1이야. x가 2일 때는 8인데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8이야. 뭐예요? 부호가 유지가 되죠. 원점 대칭인 그래프의 형태예요.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실제로. 그래서 이 그래프는 우리가 아마 함수? 수학과에서 함수할 때 한 번쯤 봤을 수도 있고 몰라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리냐면 두 가지로 갈 거예요. 여기가 x축이에요. 이 자리가 y축. 여기도 또 하나의 y축 가져와서 xn제곱을 두 가지 그릴 거예요. 어떻게 그리냐면 n값이 얘가 짝수일 때 그리고 n이 홀수일 때 그래프의 개형인데, n이 짝수가 되면 당연히 이렇게 아래로 굴러긴 포물선의 형태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n값이 홀수일 때는 이렇게 원점 대칭인 곡선의 형태를 이렇게 지니고 있어. 이게 둘 다 x의 n제곱이야. 여기 말씀드렸죠? 짝수일 땐 이렇게, 홀수일 땐 이렇게. 물론 얘들이 x가 n값이 홀수일 때 y는 x의 세제곱, x의 5제곱, x의 7제곱들 사이의 관계는 요 교점 기준으로 x, 이것부터 그릴게요. x 세제곱이잖아요. 그래프가 오른쪽 이렇게 그리죠. 얘가 이 자리가 1입니다. 근데 x 세제곱이 아니라 5제곱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죠. 7제곱일 땐 또 이렇게 그리죠. 지나는 부분마다 대소관계가 다르죠. 그렇습니다. 0과 1 사이냐, 1보다 크냐.
1보다 큰지 작은지 따라서 절대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결국은 일단은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선생님 말씀드렸으니까 아시면 되겠고 여기에다가 y a라는 직선을 그릴 거야. y a, a가 상수잖아요. y 상수니까 x축의 평행한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x축의 평행한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죠. 물론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주어진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달리할게. 그래서 이 자리가 a가 양수인 경우 0일 때 뭐 0인 것이고요. 음수일 때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있는들이 의미가 있을까? 자, 일단 먼저 얘기를 먼저 하고 갈게요. 제목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죠. x의 n제곱 이퀄 a를 만족하는 그때 x 값을 우리가 n제곱근 루트 a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루트 a죠. 근데 여기 n이 요 위에 쪼만하게 붙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불러? n제곱근 루트 a라고 합니다. 또는 n제곱근 루트 a라고도 쓰기도 하고 부를 때는 루트 a인데 n제곱근 루트 a 하니까 이런 게 떠오르네. 제곱근 3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아니라 그냥 루트 3 하나죠. 제곱근 5 루트 5 하나만을 얘기하는 거지. 그런 것처럼 n제곱근 a 또는 n제곱 루트 a는 이거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것이 성립할 때 x가 이것이 하나냐?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화살표로 표시할게요. 자, 그럼 n제곱 루트 a거든. 그래서 약속을 했으니까 얘를 갖다 쓰게 되면 이 자리죠. 이 자리. 그치? 그래서 이 만나는 이 교점의 x좌표인 이 자리가 n제곱 루트 a라는 값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았죠? 그렇다면 이 주어진 값에 대해서 이 자리는 당연히 음의 값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로 n값이 짝수인 그래프에 대해서 y a에서 상수값이 a 양수잖아요. 그치? 즉 양수가 되도록 하는 이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분 루트 a 이렇게 두 개로 표현이 가능해요. 알았죠? 자, 그런 다음에 a 값이 0이면 얼마겠니? 당연히 0에서 만나죠. 그렇죠? 얘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니? 만난 점이 없어요. 그래프가 아래서 안 그려지잖아. 그렇지? 자, 그럼 홀수로 가볼게요. 자, n값이 홀수인 경우 이렇게 원점 대칭인 그래프입니다. 그럼 만난 이 자리가 있죠. 이 자리가 뭔데? 당연히 이 자리가 똑같이 n제곱 루트 a가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 만난 점이 음수일 때죠. 그러니까 이때는 n제곱 루트 a고 당연히 여기든 0이야. 근데 이 아래에 있는 이 자리는 도대체 무엇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자리도 똑같이 n제곱 루트 a가 돼요. 왜냐면 보세요. 자,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야. 그럼 이걸 만족하는 x는 세제곱 루트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8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세제곱이 없어지고 실제로 얘가 마이너스 2의 값을 나타냅니다. 계산 법칙은 좀 이따 하겠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쪽에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가 나오느냐 그 의미가 아니라 물론 홀수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이 앞쪽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가 없지만 얘가 홀수고 알겠죠? n이 홀수고 안쪽에 있는 값이 음수일 때는 이 자체가 실제로 음의 값이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a라는 거지. 얘가 a란 말이야. 그러니까 a가 되기 때문에 그놈이 되도록 하는 값이 그대로 n제곱 루트 a로 이렇게 표현되면 이 자체가 그냥 음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그걸 표현해요. 그랬더니 결국은 이 오른쪽에 있는 n이 홀수인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든 똑같이 표현이 가능하죠. 그 각각 a에 대해서. 그래서 이 자리는 그냥 홀수일 때는 즉 n값이 홀수일 때는 a의 부호에 관계없이 무조건 n제곱 루트 a 하나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더라. 그런 얘기야.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거 잘 보세요. 결국은 여기 주어져 있는 n값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그것을 만족하는 x값들을 조사해 봤더니 몇 개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개. 얘는 0, 얘는 없고요. 얘는 요거 하나죠.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 실수 x값은 즉 xn제곱 이퀄 a를 만족하는 실수 x값은 많아야 2개라겠지. 2개기하죠.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럼 선생님 이걸 만족하는 n개라는 거 보니까 눈에 안 보여요. 예를 들면 우리가 x 세제곱은 1 이걸 만족하는 x값이 얼마였어? 1 또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의 허수로서 2개를 표현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나머지 그 값들은 어떻게 표현할까? 허수로서 그 표현 자체도 솔직히 우리에게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솔직히 관심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좌표 평변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실수값에 대해서만 얘기인데 엄연히 이건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얘를 만족하는 x는 몇 개냐? 그냥 x는 몇 개냐라고 했으면 n개가 정답이야. 그런데 실수 x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때는 무조건 2개 이하라는 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x의 4제곱, x의 10제곱은 4. 이걸 만족하는 x값은 몇 개? 실수 x는 2개야. 어떻게? 실수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제곱분 루트 4 이렇게 2개예요. 그냥 끝입니다 이게. 그럼 x의 9제곱이 마이너스 11이 되도록 한대. 얘 홀수죠. 얘 음수죠. 이걸 만족하는 x는 얼마인데? 9제곱은 루트 마이너스 11. 이거 그냥 하나예요. 도대체 얘는 뭐고 얘는 뭡니까? 몰라. 그냥 이거 자체를 이렇게 정의했으니까 우리 그냥 이렇게 기억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n제곱분 루트 a라는 것이 무엇이냐? n번 거듭제곱에서 a가 되는 수, 즉 제곱근인데 이 앞에 n이라는 값을 써서 우리가 표현했어요. 아시겠죠? 여기서 이러한 표현법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만족하는 그때 xn제곱 이퀄 a를 만족하는 그런 x값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 표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교재에 나왔어요. 그래서 많아야 2개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 얘가 짝수일 때, 홀수일 때, 그리고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따라서 얘네들이 도대체 몇 개인지 그것들을 또 문제화시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거 있으니까 일단 개념을 좀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우리 교재 8쪽을 보세요. 8쪽을 보세요. 여기 정석란 있죠. 정석책 자체가 기본 구성이 뭐 봤던 학생들도 있겠지만 앞에서부터 아주 자세히 정리를 또 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 자세하다는 개념이 어느 정도 자세할지는 책에 따라서 또 이루고 여러분들 느끼는 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한 줄 한 줄을 정확하게 정독하셔야 되고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것들은 당연히 선생님한테 계속 톡을 보내셔야 돼요. 열심히 질문하고 되게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는데 한참 지나서 천천히 하는 학생인데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아시겠죠? 이번 주만 지나면 바로 정상수업 할 거니까 빠르면 주말부터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정독하시고요. 여기 우리 교재 8쪽 가운데 보시면 방금 선생님이 설명드린 내용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색칠하시고 밑줄 그시고 실수 x인지 그냥 x인지 그거에 따라서 잘 거기다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9쪽에 보시면 선생님이 방금 설명드린 내용들이 문장으로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 줄 한 줄씩 당연히 또 보셔야겠죠? 실수 x에 대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자 9쪽 맨 아래 보기 문제 있어요. 요거 보겠습니다. 1번 옳은 것은 무엇이냐? 125의 세제곱근은 세제곱 루트 125. 보세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25의 제곱근은 루트 25이다 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데 맞아 틀려요? 25의 제곱근은 뭔데? 플러스 마이너스 5 두 개죠. 여기다 하나만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보세요. 125의 세제곱근은 뭔데? 세제곱근은 어떤 수를 세제곱에서 125가 되게 되냐? 몇 개 나와야 돼? 3개 나와야 돼. 아무런 말이 없잖아요. 근데 루트 125 하나만 돼 있잖아. 세제곱 루트. 그치? 틀렸어요. 2번 81의 4제곱근 뭐야? 역시 어떤 수에 대해서 81이 되느냐? 몇 개? 당연히 4개야. 실수는 몇 개? 실수는 2개야.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4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 루트 81이다. 맞는 것 같지만 2개밖에 안 나왔잖아. 4개가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죠? 표현 자체가 안 돼 있죠? 2번 틀렸습니다. 3번 이게 바로 거꾸로 묻는 물음이죠. 세제곱근 루트 125는 x 125의 세제곱근 중에 하나이다. 이게 정확한 거지. 그러니까 125의 세제곱근은 무엇이냐? 세제곱근 루트 125 아니에요. 이거 말고 두 개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 하나에 대해서 얘는 세제곱하면 125가 되는 수다. 즉 125의 세제곱근 중 하나이다.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야?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뒤쪽 넘겨서 거듭제곱근의 계산 법칙이 있어요. 이쪽을 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지수라는 단원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계산을 하려면 지수 법칙에 대한 성질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수 법칙이 있죠. 물론 그거 가지고 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거기에 보니까 거듭제곱은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간혹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그런 거 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꺼서 그렇죠? 수행평가를 어떻게 내냐면 거기 이제 우리 교재 10쪽에
거듭제곱은 n제곱 루트 a, n제곱 루트 b 이런 것들인데 얘네들을 가지고 이게 실제로 성립하더라. 그렇다면 이게 성립하는 것을 증명을 하라라고 돼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교과서 중에 하나인데 보시나? 자, 보이세요? 그죠? 지금 여기 있는 요거 이 내용을 지금 증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표현 똑같잖아. 우리 정석책이랑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한 증명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이걸 가지고 요 내용들을 증명해서 이것이 성립한다. 지금 그죠? 이렇게 지금 증명을 한 거야. 요 내용은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볼 것이고요. 이제 오셔서 결국은 이 증명 하나하나보다도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이제 계산 법칙이야. 그래서 수학적인 그 증명 자체는 지금 공부할 것은 아니고 그때 가서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가끔 본 적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는 지금 계산의 연습이 좀 먼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연습을 지금 할 건데 요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단원의 제목이 뭐냐면 지수죠. 그죠? 지수란 말이야. 단원의 제목이 지수니까 지수에 맞게끔 거듭제곱의 형태를 표현할 건데 자 볼게요. 우리가 x의 n제곱은 a인데 이걸 만족하는 x 중에 하나야. x 중에 하나를 우리가 n제곱은 루트 a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가 x 값이니까 x 자리에 대입을 하면 당연히 표현이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볼게. 그럼 n제곱은 루트 a가 x인 것이고 그놈의 n제곱이니까 여기에다가 n제곱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a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a 몇 제곱인 거야? 당연히 1제곱이야. 표현법을 하나 지금 배우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 단원이 지수 단원이니까 여기 있는 n제곱분 루트 a라는 것이 우리가 지수로 이렇게 네모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n제곱을 해서 a의 1제곱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 도대체 이 n값 네모는 뭘가 될까? 네모와 n은 곱하는 거죠. 지수 법칙에서. 그치? 그래서 곱해서 1이 된다. 그럼 네모는 얼마가 될까? 네모 곱하기 n이 1인 거니까 그렇죠. n분의 1제곱 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뭐냐면 방금 썼던 n제곱은 루트 a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a의 n분의 1제곱이라는 표현이 가능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 좀 이따 더 할 거예요. 어쨌든 그거 이제 이거 올라도 상관없는데 특정한 되는 표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n제곱분 루트 a라는 것은 a의 n분의 1제곱이다. 자 그럼 이런 걸 정했으니까 이것으로 가지고 우리가 증명을 해볼게. 자 보면 n제곱분 루트 a 곱하기 n제곱분 루트 b는 생각을 해보세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안으로 들어가서 루트 6 곱하기 가능하죠. 그런 것처럼 얘도 n제곱 루트 ab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얼마? 얘는 a의 n분의 1제곱, 얘는 b의 n분의 1제곱. 얘는 1 곱하게 되면 a 곱하기 b의 n분의 1제곱과 똑같겠죠. 물론 지수가 지금 자연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뒤쪽에 보면 선생님이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이 지수 자리에 자연수가 오든 정수가 오든 유리수가 오든 실수가 오든 지수 법칙은 다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똑같아요. 근데 그걸 페이지별로 좀 이따 설명해서 그냥 바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 건데 그럼 이렇게 지수 법칙 됐으니까 어떤 값의 n분의 1제곱이야? n분의 1제곱이니까 n제곱은 루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듭제곱 자리가 똑같을 때는 안으로 들어가서 계산 가능하고 또 분리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보는 거예요. 그럼 곱셈이 되면 당연히 나눗셈도 되겠죠. n제곱 루트 b분의 n제곱 루트 a는 n제곱 루트 b분의 a?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3번만 이제 잘 하시면 돼. 자, n제곱은 루트 a의 m제곱인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일단 a가 양수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루트에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n제곱 루트 a 곱하기 n제곱 루트 a 곱하기 해서 n제곱 루트 a 얘를 이렇게 분리한 것처럼 전부 다 따로따로 분리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n제곱 루트 a의 전체 m제곱과 똑같아지겠지. 그렇지? 자 그럼 얘는 이렇게 쓸 때 요 자리가 a의 n분의 1제곱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m제곱이니까 결국 지수 법칙에서 a의 n분의 m제곱이 되면 알 수가 있네. 한 번 더 써드릴게요. n제곱은 루트 a의 m제곱이라는 것은 a의 n분의 m 거듭제곱과 똑같다.
거듭제곱자를 전부 다 지수로 줬습니다. m 값이 1일 때가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나는데 이제부터 요 식을 알면 돼요. 잘 메모해주세요. 중요한 문제. 이거 하나만 알면 나머지 거듭제곱은 전부 다 지수꼴식으로 지수꼴로 다 고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일단 거기는 3번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일단 증명이 다 된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m제곱분 루트 n제곱분 루트 즉 근호 안에 또 거듭제곱 근호가 또 들어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은 볼게요. 요 안에 있는 게 n분의 1제곱이죠. 그쵸? 그리고 나서 m제곱이니까 m분의 1제곱이네. 그럼 얘는 a에 이거 곱하니까 m 곱하기 n분의 1제곱이죠. 그죠? 그럼 또 거듭제곱이니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mn 거듭제곱 루트 a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네. 결론은 얘네들끼리의 곱의 연산이 이루어진다. 특이하죠. 엄청난 거죠?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얘네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가 4제곱분 루트 세제곱분 루트 3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값은 12제곱분 루트 3이거든. 4, 3, 12 그치? 그러면 얘는 루트 다음에 6제곱분 루트 3 이것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건 2가 생략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처럼 2, 6, 12 아시겠죠?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런 법칙들 기억해 주시고 5번은 np 거듭제곱근 루트 a의 mp 제곱이야. 이거 분수로 고쳐보세요. 어디가 분모였지? 앞에가 분모야. 이 자리가 분자입니다. 아시겠죠? 얘는 np분의 mp니까 약분해버리면 n제곱 루트 a죠. 이렇게 되네. 결국은 얘네끼리 약분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필에 따라서 얘네들이 곱해도 가능하더라. 그런 얘기야. 그런 연산을 지금부터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을 할 건데 일단 왼쪽 페이지에다가 뭘 적냐면 3번 있죠? 3번 그 옆에다가 요거 하나 더 추가로 적어주세요. 거듭제곱분 알았지?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것이 이제 4번과 5번 밑줄 그어서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이제 문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대표분들을 유형별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1쪽 1번 잘 보세요. 자 1번에 루트 2 그 다음에 세제곱분 루트 3 4제곱분 루트 5 6제곱분 루트 6 대소관계를 말하여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부 다 이렇게 지수꼴로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죠. 거듭적으로 다르니까. 자 여기는 제곱근, 세제곱근, 4제곱근, 6제곱근 2, 3, 4, 6이야. 조금만 가다가 우리 요거 있죠. 요거 그죠? 요 놈을 통해서 이 자리를 어떤 기준이 똑같은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기준이 잡혀 나머지를 가지고 비교를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거듭제곱근 자리를 2, 3, 4, 6의 최소 개수 12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즉 얘는 12제곱분 루트 2의 몇 제곱이냐? 여기에 2가 있었죠. 그죠? 2가 있으니까 뭘 곱하면 돼? 6을 곱해. 여기다 6 곱했으니까 여기도 6을 곱해서 12제곱 루트 2의 6제곱. 같은 방법으로 여기다 뭘 곱했어요? 4를 곱했으니까 여기도 3의 4제곱. 여긴 3을 곱했죠. 그러니까 5의 세제곱. 여긴 2를 곱했지. 그러니까 6의 제곱. 그랬더니 12제곱분은 똑같으니까 이 안에 있는 값들을 비교해. 2의 6제곱은 얼마야? 64죠. 그렇죠? 얘는 81. 얘는 125. 얘는 36. 요 네 숫자의 대소관계와 원래 숫자의 대소관계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번. 첫 번째 문제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얼마냐면 세제곱분 루트. 잘 보세요. 천천히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학생들이 한다고 선생님 어려워했는데 천천히 보시면서 왼쪽의 법칙을 비교해 가면서 알겠죠? 왜 그렇게 되는지. 자, 요놈에다가 4제곱분 루트 a분의 그냥 루트 a 그리고 곱하기 루트의 안쪽에다가는 세제곱분 루트 a분의 6제곱분 루트 a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제곱근이고 여기 세제곱근이니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까 거듭제곱근 자리가 있는데 b분의 a면 여기도 거듭제곱, 여기도 거듭제곱 각각 따로따로 쓰자고. 즉 한마디 쉽게